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동작, 불량난 지점을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전기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작은 거 세워져 있는 거 왼쪽 것부터 기도를 꽂으면 전기를 꽂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여기 1차단 측정하지 않아도 대콘전압이라고 그러는데 조심하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니드봉을 좀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콘덴서 양단 찍어보면 현재 305V가 나오고요. 네, 출력 전압은 여기 찍었을 때 5V. 네, 그리고 여기 찍게 되면 여기는 7V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전압이 많이 출량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거 그 상태 그대로 놓고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거 찍어 보면은 여기 전압이 찍었을 때에 300V, 그리고 2차단 출력 이렇게 제방 쌓여져 있는 띠 둘러져 있는 자리가 이쪽 몸쪽으로 안쪽으로 봤을 때 1차단이고 그 바깥에 보이는 곳이 2차단 되겠습니다. 여기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 양단 전압을 측정해 보면 여기는 18V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5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이쪽에 5V가 됐죠. 여기가 5V. 이 5V는 어떤 전압이냐면 내부에 있는 IC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전압들입니다. 우리말로 보통 뭐 밥줄이다 라고 내부에 있는 이런 IC들 사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들 거기에 베이스 전압 또는 게이트 전압 또 IC, VCC, VDD 이런 전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5V입니다. 이쪽 5V가 안정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 것도 측정해보면 이쪽이네요. 그러면 이거 극성도까지 맞춰서 찍으면 5V. 네, 그리고 다시 왼쪽부터 찍게 되면 여기가 전압 나오는 게 7V, 8V. 저 7V, 8V 전압은 아니라고 봐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많이 출량이고 있습니다. 물론 부하를 달면 전압이 안정돼서 정상적인 전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회로가. 그런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는데 부하를 안 달아도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부하를 빼고 생각을 해본다 하면 여기 있는 전압 보통 그래도 12V 이상은 나와줘야 딜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동력을 보통 모터 같은 거 돌릴 때 12V 또는 딜레이가 12V이기 때문에 12V 동력전은 요즘에는 이제 동력이 48V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전압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불량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파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거 전원을 빼겠습니다. 전원을 빼고 여기 마저 뽑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콘 전압이라고 그러죠. 여기 대콘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298V, 297V. 네, 서서히 방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전원을 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른쪽 거 넓은 것도 플러그에서 빼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빼고 마저 빼겠습니다. 그리고 대콘 전압이라고 그러죠. 극성원에서 마이너스는 제가 띠 때문에 그런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보통 아까는 300V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전압이. 여기 같은 경우는 295 소수점으로 빠지고 있네요. 뭔 차이가 일까요? 아까 2차단 전압이 잘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연 방전이 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전 회로가 제대로 동작을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나왔었나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찍어보면 2V 되어 있는 방전 다 됐죠. 여기는 아직도 295V.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만지게 되면 손이 찌릿찌릿 한다든지
전기죠. 감전되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전기를 인해 가지고 테스트기를 측정해 보게 되면 테스트기가 어떤 렌즈에 따라서 이게 고장 날 수가 있어요. 테스트기도.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테스트라든지 뭐 하면서 여기 있는 남아있는 전기가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면서 다른 부위가 손상될 수 있는, 고장날 수 있는 네, 그런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전을 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는 이제 일부 보면 드라이버나 벤치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해서 빡 소리 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재수 없으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쳐서 또다시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콘 방전기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이게 이제 전기를 끊었다 붙였다 하면서 전기를 잘라서 이거를 방전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방전 다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띠 소리도 안 나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냐면 이제 방전기, 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방전기. 예, 릴레이를 가지고 전기를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이렇게. 릴레이도 그냥 단순하게 한 건 아니고요. 어떤 여기에 이렇게 점퍼 연결을 해서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릴레이 접점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이런 접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회로 패턴 이해하는데 그때부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잡한 거 막 회로를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시면서 그거가 내 머릿속에 지적 재산으로 남았을 때는 다른 거 추진할 때에 굉장히 좀 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경우는 여기서 간단히 중간 요점 정리하고 가자 그러면 고장났기 때문에 발진을 안 해서 1차단 이쪽에 있죠. 내부에 있는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방전이 느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소수점 단위로. 이 같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후딱 방전, 빨리 방전 돼서 정상적으로 환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된다. 고장났다.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는 전압이 여기 안 재고도 전기를 빼서 했는데 남아있다 그러면 어딘가 지금 현재 찝찝하게 고장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전되는 시간 차이를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인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찍어서 익혀보면 이런 걸 접했을 때 저 불량이구나 저쪽 지금 1차단 고장났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1차단 고장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도 뭐 항상 왜라는 거 있죠. 이쪽이 1차단이고 2차단인데 2차단에서도 고장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SMPS 같은 경우는 피드백, 이쪽에 전기가 잘 갔는지 안 갔는지 1차단에서 계속 편집받듯이 회신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피드백, FB 단자가 있습니다. 피드백. 그게 안 돌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고장날 수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단도 같이 보긴 보는데 1차단이 더 많다는 거 통계적으로 그거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교부제 같은 걸 잠시 좀 내려놓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릴레이 이런 건데요. 여기 제가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릴레이죠. 아니면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라든가 했을 때에 이런 거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렇게 보시면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놓고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코일이 그려져 있거든요. 코일 그려져 있는 곳이 입력. 이게 몇 볼트짜리냐에 따라서 여기에 입력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넣어주게 될 제 전압이 여기는 12 VDC 써 있으니까 12V가 되겠습니다. 이 전압은. 그리고 여기 하나 볼대처럼 툭 해서 튀어나와 있는 플러그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이 넓은 다리에 같은 라인입니다. 기판에서 꽂아 놓고 위에서 전선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걸 부하, 노드 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판상에서도 이어서 동작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 위에서 꽂아서 또 다른 쪽에 온오프, 우리가 보통 실외기 같은 경우도 밖에 컴프레셔 돌려주는 버튼으로 연결된다든지 했을 때 용량이 크니까 이쪽에 꽂아서 회로를 구동하는 그런 거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현재 잠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딜레이는 이 딜레이 구동 전압이 몇 볼트냐면 12V입니다. 12V. 그리고 여기 부하로 연결될 수 있는 전압은 여기에 LED를 달아놨기 때문에 LED 저항 여기가 225ohm이네요. 225ohm 해서 5V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2V인다 그러면 220짜리를 대략 한 1kg 정도 늘려서 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여기서 동작을 딜레이를 구동시킬 때 딜레이를 보호 차원에서 저항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돌입전류 이런 쪽에만 쓰는 거 크게 A시단 그쪽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압 가동되는 거, 그 다음에 전류 같은 걸 감사 효과처럼 할 수 있도록 저항 레지스터를 하나 달아서 그걸 완만하게 전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회로는 2개고요. 이 딜레이가.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딜레이 기본 동작은 이렇습니다. 왼쪽 거 먼저 작은 거부터 보면 여기하고 하게 되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떨어져 있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전원 공급되는 구동 코일 쪽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5V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V를 직접 플러스 극성이 있고요. 다이오드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받아줘야 되는 라인이 있죠. 받아줘야 하는 라인이 보통 그라운드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현재는 여기 불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녹색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어떻게 전원을 넣어줘야 되겠죠. 네, 12V 전원을 넣어줘야지만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전압을 넣기 위해서 한 선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선. 여기는 이제 12V 짜리니까 릴레이가 12V를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12V를 넣을 겁니다. 12V는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아주는 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마이너스라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2V를 넣게 되면 아까 들어왔던 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불 들어왔죠. 이렇게 불 들어왔다 했으니까 꺼볼까요? 전기를 빼면 꺼집니다. 다시 전기를 넣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전압을, 이쪽 구동코일에다 전압을 넣어주면 딸깍 소리 나면서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게 이쪽으로 딱 옮겨지면서 이번에는 빨간불로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때 전을 투입을 하면 빨간불로 옮겨졌죠. 아, 꺼졌네요. 다시 전기를 투입을 하면 빨간불로 옮겨졌습니다. 끄게 되면 우리 그 신호등이 있죠. 그런 거를 연상해 오신다든지, 더러는 충전기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다 반충되면 녹색이 불이 들어온다든지, 충전되는 상태에서는 적색불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네, 그런 경우를 지금 내가 회로를 만든다 했을 때, 아니면 수리를 할 때 여든 딜레이, 더러는 이 회로 자체를 뭐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 할까요? 오른쪽은 그냥 여기다 전기를 넣으면 그대 붙고, 전기를 안 넣으면 안 붙는 거예요. 단랑 두 가닥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코드 왼쪽에 그거 다 빼고 여기도 빼고, 그리고 여기에 12V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라인을 바꿔놨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넣고, 이거는 안 쓸 겁니다. 이건 딜레이는 12V 구동 전압이고, 이렇게 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 뺄 거고,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이번에는 테스트기를 가지고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기에 부자 소리도 맞춰 놓고 여기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 보면 소리가 안 나죠. 전기를 넣어 볼게요. (11V) 잠시만요. 이게 접촉이 안 좋나요? 아니면 극성이 문제일까요? 이거는 아까 이쪽에 제가 꽉 찝는 데가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시 그래도 한 번 더 그쪽에다 찍어보고, 전기 넣어볼게요. 꺼볼게요. 전기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빼보면 여기는 달랑 두 가닥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릴레이 불 들어오는 쪽으로 했고요. 이게 이런 릴레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진행했듯이 이런 릴레이도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회로가 또 패턴이 A접점, B접점 이런 게 볼트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동작 전압이 5V 들어갔죠. 왼쪽 거 5V 들어갔죠. 그리고 릴레이 12V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2V를 넣었다 뺐다 해봤더니 벨소리가 났죠. 여기 벨소리 날 때 테스트기도 전압이 들어가자 건전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저소리 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동작시키는 전압하고 여기에 동작시키는 전압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다 라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구동 코일에 들어가 있는 전압 별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터를 돌린다든지 프로 모터라든지 또는 컴프 이런 거 용량에 맞는 암페어 맞는 그런 걸 돌린다든지 또는 등을 킨다든지 했을 때 그 라인이 다르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듯이 여기서도 전원이 두 개가 있어야 그걸 확인이 가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거 있죠. 아까 찍어봤던 거를 이제 또 모델을 좀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가 어디가 있었나요? 여기 있네요. 이게 보통은 이제 대권 방전기, 대권 방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건데요. 볼트가 12V짜리가 있고 24V짜리가 있습니다. 코일에 써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판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에 몇 볼트짜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델명이라든지 보고 그 데이터 검색하면 A접점, B접점 붙이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일반적인 딱 소리 나가지고 했을 때에는 전원이 들어가는 자리가 약간 넓은 자리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24V인데 12V짜리로 한번 해볼까요? 네, 12V용을 갖다가 놓고 여기서 이게 되면 이쪽에 12V가 되겠네요. 그러면 12V 아까처럼 이렇게 후크 클립으로 하나 찍어서 놓고, 그리고 한쪽은 다시 또 후크 클립으로 찍어서 이렇게 놓고, 네, 이쪽에 12V 전원이었죠. 12V 이렇게 연결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맞은편에서 받아주는 쪽 마이너스 그라운드가 이렇게 연결을 켜져 있네요. 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전기를 넣어보겠습니다. 딱 소리 나올 달라붙죠. 달라붙었을 때에
여기서 측정을 해 보면 하나는 공통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꺼볼게요. 껐습니다. 충전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콘덴서 방전되고, 이걸 켜놓고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해봐야 되겠네요. 네, 받아주는 쪽에서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 멀리였었나요? 멀리 이렇게 현재 전압이 빠진 상태에서 멀리 이거를 전기를 넣고 여기서 붙여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번엔 붙이면 여기 소리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한쪽이 그라운드 공통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전기가 넣었을 때 동작을 하는 거고, 전기를 빼면 야가 떨어지고 야를 합니다. 그럼 전기가 되게 되면 열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 접점, B 접점이 교대로 동작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라인이 두 줄인데 맨 끝에 거, 그 다음에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용량이 조금 더 큰 용량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릴레이를 구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회로를 구성을 해서 용도에 맞게끔. 그런 릴레이인데 저는 이거를 대권 방전기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전원을 넣게 되면 따다다다다다닥 막 붙었다 끊었다 그런 일 안 하잖아요. 딱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릴레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기도 장치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전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갑니다. 맨 왼쪽이 좀 넓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큰 간격이. 그래서 넓은 자리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코일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삐삐 소리 나고 딱 소리 나고 붙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 접점이 이쪽으로 딱 붙어요. 여기서 현재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을 왼쪽으로 붙여줘요. 이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소리 나죠. 지금은 여기서 소리 났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다 전기를 지금 여기다 넣었지 않습니까? 따뜻한 것이. 그냥 전기가 여기다 넣게 여기다 들어가는 긴 한데, 원래 여기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반대로 하면 여기 접점 붙었죠. 접점 붙어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게 가운데니까 가운데 타고 내려오면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 왔죠. 코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순방향으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코일이어서 달라붙죠. 이쪽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갔을 때는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전기를 넣어주니까 다시 붙습니다. 딱 붙고 붙으면서 이게 떨어지죠. 전기가 끊어지죠. 이게. 그리고 다시 그냥 스프링에서 이쪽으로 와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게 전기를 넣어주면 이쪽으로 옵니다. 전기를 끊으면 다시 스프링이 오른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었을 때는 전기가 다시 넣어주죠. 전기가 들으니까 다시 또 왼쪽으로 들어요. 또 오른쪽으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 선을 이쪽으로 따라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따라가서 보시면, 아, 이렇게 생겨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대kun방전기로 하니까 전기를 잘라서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방전을 시키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서 기판의 무리를, 손상도를 줄여서 방전시키는 그런 대kun방전기, 그러한 회로 원리, 네, 그러한 동작 개념,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이제 이쪽에 전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점퍼 제가 해놨지 않습니까? 점퍼를 하나 떼보면 하나 뗐죠. 저 아까 두 개 달려 있었는데 하나 뗐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런 상태에서 12V를 24V를 넣어보도록 합니다. 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반응이 있게끔 한다 하면 여기 전압이 릴레이가 24V용이니까 24V 넣어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전압을 올려주고 여기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떼면 더 그렇지만 한쪽만 제가 떼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바이브레이션 데콘 방정기가 되겠습니다. 접점과 회로 이에 동작 개념을 하시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이런 기판 수리하실 때에도 차분하게 연장선상에서 그 파트 그만큼 쪼개서 이런 식으로 대입하신다면 수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걸 다시 붙이고 납땜으로 저 갈고리는 좀 안쪽에다 붙이는 게 나중에 좀 모양새라기보다도 걸리석거리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간단하게 나중에 직접 만드실 때는 좀 깔끔하게 만드시고요. 이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전기가 들어간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대게 되면 이제 띠디 소리 나야 되죠. 네, 됐고요. 살려놔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도 이게 보면 이제 납땜할 때 위로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거를 떼서 다시 연다 그러면 이거를 옆으로 붙입니다.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떼서 이거를 다시 똑같이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안쪽으로 붙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이로 통로로 이게 넣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죠. 톡 안 튀어나오게 하려고 아까 이렇게 납땜되어 있는 거를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홈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이나 글루건 또는 접착 전에 본드 뭐 이런 경우로 이렇게 도프로 감싸주면 튼튼하게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전기 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글루건 넣어가지고 도톰하게 적정하게 잘 고르게 분배를 이렇게 해서요. 테두리도 이렇게 하고 얘가 흘러내리고 옆에 하니까 왔다 갔다 기울기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일단 내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 왔다 갔다 끄신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가 되냐면 전기 큰 것이 방전시키는 데콘 전압이 바깥으로 손에 닿는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하는 요령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을 좀 예쁘게 하려고 하면 열풍기 가지고 이게 이제 열풍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게 이 플라스틱까지 같이 손상돼 쭈글쭈글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접점이 안 좋아지니까, 그거는 이제 열 식혀가면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열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바로 식히겠다 하면 이와 같은 냉각기를 가지고 바로 붙일 수가 있죠.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쓰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하나 좀 잠깐 어설프게 좀 만들어 봤고요. 예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임펜이라고 하죠. 네임펜. 그거 안에다가 철사 이런 거 같은 경우 전선 2mm 저는 썼습니다. 이런 전선 2mm 짜리를 내놓고, 그리고 안에다가 글루건 같은 거라든지 쏴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길이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작업,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12V 짜리고 24V 짜리인데요. 12V 가지고 하니까 안에서 가끔 스파크가 쭉 나가지고 한 번씩 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24V용으로 다시 하나 가끔 써서 만들어서 가끔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24V를. 그러고 나서 좀 잘 안 되고 남아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떤 계측을 쓰냐에 따라서 정전기 남아 있는 걸 방전을 완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전선처럼 생겨져 있는 거죠. 근데 볼펜 2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철사니까, 그죠? 남아 있는 잔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손에 찌릿찌릿 한다든지 정전기 남아있는 걸 가지고 불안 심리가 없어진다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콘덴서 전압이 서서히 방전된다, 느리게 방전된다 했을 때는 일단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고 있다, 출력 전압이 나와도 비정상적이다, 여기다 부하를 단다든지 용량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달게 되면 전압이 뚝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점, 이 상태, 이런 거를 좀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동작되는 개요, 동작되는 방법, 이런 걸 함으로써 이 자체가 회로가 어떻게 동작되는 걸 여기서부터 쉽게 접근하면서부터가 패턴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딜레이는 보통 이제 12V짜리고 24V짜리가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24V용을 썼고 12V용으로 가능하다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거 어디서 본 듯 한 것 같은데, 그럼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충전기, 평상시는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충전기 배터리를 꽂게 되니까 이거 빨간불이 바뀐다든지 또 깜빡인다든지, 깜빡이려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더 많은 회로 반도체들이 구성돼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충전되는 거 과정을 좀 본다든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라는 경우를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그 도립전류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조금 더 장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전류, 과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썰을 풀어나갈 것인지,
경험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가가치 높은 거 또는 저런 거 할 때는 진짜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거를 도립전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된다면 링크를 걸거나 해서 주변에 광고, 안내,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